안녕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요,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먼저 한문 문법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강의 계획서에 따르면은 이것을 좀 길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너무 길게 늘어져서 이것만 하는 게 그 효율성에서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가 않아서 짧게 한 10분 남짓 하고 바로 이제 개별적인 문장들의 해석으로 넘어가서 그때 한문 문법 사항이 나오면은 같이 이제 소개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조금 짧게 여기에 대해서 꼭 예,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기가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 위주로 어, 소개를 하고 바로 이제 한문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 요령에 대해서도 좀 짧게 얘기를 하고 과진론에 대해서 소개하고 해석을 하는 이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자, 우선 예, 제가 이제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이제 한문 문법 기초를 좀 하고 한문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요령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진론으로 바로 넘어갈 예정인데요. 우선 여러분 한문 문법에서 굉장히 특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소개를 시켜 드려야 되겠어요. 겸사라고 해서 이 겸자가 겸할 겸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가지 역할을 보통 품사들이 하게 되는데 한자가 보통은 한 가지 품사, 한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떤 글자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동시에 수행을 하는 게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오늘 먼저 파악을 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자의 경우가 그렇고요. 그리고 언자의 경우도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제자의 경우 이게 모두 제자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마 한자를 한자 수업을 좀 들었으면 많이 봤을 건데 그런데 이 제자가 특수한 용법이 있습니다. 지자하고 어자 혹은 지자하고 호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 지자는요, 어, 이게 대명사거든요. 예. 그리고 어자는 우리나라 한글 문법에서는 이게 이제 조사의 역할을 합니다. 영어 문법에서는 이제 파티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n, at 뭐 이런 역할을 있죠. 전치사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제자는 대명사 지자에다가 음, 의문사를 나타내는 의문 어기를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동시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의 경우를 봅니다. 보면 이제 이 문장에서 여기 이제 제자가 나오죠. 이 제자가 대명사 그것에다가 어, 그 한국어에서는 그 에, 그러니까 그 조사에 해당되는 거죠. 이것을 동시에 지금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걸 던진다고 했죠. 던지고 여기 이제 제자가 나왔고 발해라는 지명이 나왔습니다. 발해의 끝 꼬리 부분 했으니까 끝이에요. 발해의 끝 그리고 은토라는 지명 이 은토라는 곳의 북쪽 그러니까 전부 이제 어떤 장소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 장소에의 뜻도 같이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을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던지다. 어디에 던졌나요? 발해의 끝 그리고 은토의 북쪽에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이 제자는 대명사 지자하고 그리고 음, 뭐 장소 앞에 쓰이는 개사 한국어 문법에서는 조사에 해당되는 이 에,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 한문문법에는 이런 특이한 게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인데요. 보시면은 이 대명사하고 그 의문사를 동시에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가요. 여기 보시면은 문왕의 이 주문왕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왕이죠. 이 유자는 이제 수렵하는 곳, 장소예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사방이 70리였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그런 일이 있었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있었는가 하고 그런 일이라는 어떤 그 대명사 그리고 그러한 일이 있었는가 하고 묻는 의문을 나타내는 의문사를 의문의 어기를 동시에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가. 그래서 이 제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그런 글자로서 작용을 한다. 예, 특이하죠. 이런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어조사 언자의 경우에도 겸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것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것에 그 가운데에 그곳에 혹은 그곳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유명한 문구인데요. 아마 이게 이제 논어에 나오는 말일 겁니다. 세 사람이 가게 되면 어, 그 가운데에 그러니까 이 그라고 하는 대명사 그리고 그 가운데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이 가운데에 해당하는 이게 이제 그 장소를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을 이 어조사 언이 동시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세 사람이 가면 그 가운데에 나의 스승이 반드시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자, 이런 식으로 겸사의 역할이 있다. 어떤 한자의 경우에는 그 자수가 한 개에 불과한데 두 가지 역할을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제자의 경우 그리고 이제 원자의 경우에 동시에 수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한국어에는 이런 게 없어요. 영어에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문만의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조금씩. 그럴 때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문에는 한국어에는 절대로 없는 사실은 비슷한 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약간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영어에는 이런 역할이 조금 있습니다. 고대 중국어에서는요, 명사가 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거든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이러한 비슷한 일이 영어에도 사실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이메일은 당연히 명사죠. 이메일은 명사입니다. 그런데요, 이 명사를 영어에서 빈번하게 동사로 씁니다. 여기 보면 I emailed you yesterday, but you did not read it.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보면 이 이메일은 원래는 명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거형을 나타내는 ed를 붙여가지고 I emailed you 해서 여기서는 동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비슷하게 여러분 서울특별시의 모토가 I 서울 U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서울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 서울이라는 명사를 동사로서 작용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나는 당신을 서울한다 라고 이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다는 말입니까? 나는 당신을 당신과 이 서울이라는 공간은 나와 당신을 연결하는 공간이고 이 가운데 soul이라고 해서 영어의 soul의 느낌을 들어가게 해가지고 어떤 그
영혼과 영혼이 서로 만나게 하는 그런 지점으로서 서울이 작용하는 이 서울이라는 시가 그렇게 멋있는 어떤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서 보면 이 서울이라는 원래는 명사잖아요. 그것을 동사의 역할로 만드는 굉장히 복잡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모토인 겁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보시면 이 서울이라는 이 명사가 동사로 쓰이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고대 중국어에 명사가 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사자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바로 보여드릴 건데 원래는 이게 스승이라는 거잖아요. 잠시 앞에 스크린 보면은 반드시 나의 그 가운데에 이제 스승이 있다라고 해서 원래는 여기서 보면은 어 이게 지금 보면은 명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동사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그런 경우는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보면 이 기자인데요. 이 기자는 여러분 보면은 큰 그릇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늦게 이루어진다 라는 뜻으로 해서 이게 보면 원래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문제의 그 예, 문장을 보면은 여러분요, 이게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서서라는 사람이 선주라고 하면 이게 이제 총나라 그총 세 명의 황제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선주가 있고 그 이게 이제 유비예요. 유비의 첫 번째 아들 좀 약간 모자란 사람이었는데 후주라고 하거든요. 선주와 후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선주입니다. 이 유비인 겁니다. 서서가 유비를 만나 뵀는데 유비는 이 서서를 이 진짜 이제 대명사로서 사람인 겁니다. 큰 그릇으로 여겼다. 굉장히 이제 뭔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여겼다. 인재로 여기다. 라는 동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사실 한국어에서도 한글에다가요, 뭐뭐 하다. 그러니까 이제 명사에다가 뭐뭐 하다라는 걸 해서 동사의 역할을 하는 게 이런 이제 문법적인 역할하고 사실은 조금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구, 농구는 명사죠. 그런데 하다를 붙여서 농구하다 하면 이제 동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비슷하게 이제 일본어에서도 스루라는 동사를 명사에 붙였을 때 바로 이제 여러 가지 그 명사가 이제 동사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데 조금 다른 부분으로 생각을 하자면은 한문에서는 그 명사 자체로 바로 이제 동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영어에서도 이제 그런 거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한문문법 특이한 경우를 좀 봤습니다. 잠깐 쉬어가겠습니다.